안녕하세요. 눈을 가리고 랜덤으로 책을 뽑아 리뷰하는 책뽑기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오하림의 나를 움직인 문장들입니다. 처음 이 책을 뽑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느꼈던 건 부담이 없겠다였습니다. 한 손에 착 감기는 조그만 크기에 두께도 얇아서 가볍게 읽을 수 있을 것이라 느꼈거든요. 당연히 그것만으로도 참 좋지만 무엇보다 제목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거창한 이야기가 아닌 평범한 문장들이 오히려 우리 마음에 더 잔잔한 감동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드러내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책을 펼치기도 전에 첫인상부터 꽤 마음에 들었던 책이었습니다. 이 책은 카피라이터인 저자의 특성을 드러내듯 상당히 재미있고 참신한 방식으로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책, 드라마, 영화, 예능 프로그램, 그리고 어느 유명인의 인터뷰까지. 장르를 가리지 않고 그 안에 담겨있는 짧지만 강력한 말과 문장들을 하나씩 꺼내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문장이 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지, 또 그 문장이 우리 삶에서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 수 있는지를 저자의 경험과 시선을 통해 차분하게 풀어내는 방식의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단순히 명언을 모아놓은 책이라기보다 한 문장이 사람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힘을 보여주는 이야기에 가깝습니다. 오늘은 이 책 속에서 특히 인상 깊었던 몇 가지 문장과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자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스피커가 안을 향해 있는 사람도 있다. 보통 우리는 스피커가 밖을 향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강한 존재감을 드러내는 사람들을 더 눈에 띄게 보게 됩니다. 하지만 저자는 말합니다. 스피커가 안쪽을 향해 있는 사람도 이 세상에는 분명히 존재한다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조금 소심해 보일 수도 있고 세상 앞에서 크게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자신 안에 더 많은 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말들을 한 번 더 고민하고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다듬고 완성시키는 과정에서 더 큰 흥미를 느끼기도 합니다. 책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영화 더 코다이 패밀리의 주인공 이야기를 함께 떠올리는데요. 자신의 재능과 가치를 스스로도 확신하지 못했던 한 사람이 마침내 자신의 가능성을 알아봐주는 사람을 만나면서 비로소 행복을 찾게 되는 이야기죠. 저자는 이 장면을 통해 한 가지 메시지를 전합니다. 세상에는 밖으로 크게 빛나는 사람도 있지만 조용히 자기만의 방식으로 천천히 자신을 만들어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어떤 방식도 틀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책을 리뷰하고 있는 저 역시 엄밀히 말하면 MBTI가 대문자 I인 사람입니다. 그래서인지 이 부분을 읽으면서 꽤 큰 위로를 받았는데요. 읽다 보니 자꾸 나도 저러는데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몇 번이나 혼자 고개를 강하게 끄덕이면서 나름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읽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 모습이 조금 웃기기도 하네요. 하지만 그만큼 이 문장이 곧 저의 이야기여서 그럴까 깊이 공감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소개하는 글귀도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자연스럽게 연결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화의 희열이라는 예능에 출연했던 가수 지코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의 정체성을 부여하는 나만의 것, 나만의 취향을 확실하게 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결국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인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저는 이 말이 요즘 세대에게 특히 더 필요한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분위기를 많이 의식하면서 살잖아요. 이걸 좋아한다고 말해도 괜찮을까? 사람들이 별로라고 하면 어떡하지? 이런 눈치 속에서 자기 취향을 숨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그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순수하게 좋아할 권리는 오직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알아주는 좋은 물건들로
내 방을 천천히 채워간다. 오래 사랑받은 물건, 군더더기 없이 충분한 물건, 나무가 주는 따뜻한 기운을 품은 물건, 그런 물건으로 가득한 나만의 방과 그 방에 잘 어울리는 사람이 되고 싶은 나. 이렇게 내 주변의 물건들은 나를 말해주고 나만의 정체성을 완성시켜 나간다. 대세의 흐름에 따르지 않고 나만의 방향을 만드는 힘, 내 세계를 구축하는 뿌듯함, 좋은 것을 알아보는 안목이 있다는 기쁨. 취향이 있는 사람에겐 이런 주체적인 기쁨이 쌓인다. 이 문장을 읽으면서 취향이라는 것도 결국 내 정체성을 지켜주는 작은 기준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존재를 실감하게 만들어주는 소중한 물건들은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폰을 내려놓고 자신의 방을 둘러보기만 해도 알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책에서 저자는 영화 리틀 포레스트에 나오는 한 대사를 소개합니다. 바로 이런 말입니다. 남의 단점이 보인다는 건 자기에게 이미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을 처음 들으면 조금 뜨끔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종종 누군가의 별거 아닌 한마디에 괜히 기분이 상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저자는 오히려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혹시 그 순간의 불편함이 상대방의 말로 인한 것이 아니라 나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의도로 말했을 것 같다는 내 마음이 반영된 결과는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상대의 말 속에서 어떤 나쁜 의도를 읽어냈다면 그것은 어쩌면 그 사람의 실제 의도라기보다 내가 그런 의도를 가졌다는 증거일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죠.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저도 한 번쯤은 제 마음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너무 쉽게 단정 지어버리는 순간이 생각보다 많다는 걸 느꼈거든요. 심지어 상대가 이미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그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괜히 밉게 보이는 것처럼 결국 나쁜 마음은 내 자신이 먹고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저자는 또 말합니다. 우리는 늘 이런 말을 들으며 살아왔습니다. 지금 조금 힘들어도 괜찮아. 나중에 행복해지면 되니까. 그래서인지 미래를 위해 오늘을 미루는 일이 어느새 너무나 당연한 삶의 방식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미래라는 것은 결국 오늘이 쌓여 만들어지는 시간입니다. 특별한 어느 날이 갑자기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평범한 하루들이 모여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언젠가 올 행복을 기다리기보다 지금의 나를 조금 더 아껴주고 지금의 하루를 조금 더 소중하게 보내는 것, 그것이 미래의 나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선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도 요즘 해야 할 일들이 많다는 이유로 제가 좋아하는 국내 여행을 계속 미뤄두고 있었는데요. 마침 책도 괜찮다고 했겠다. 아주 거창하지는 않더라도 당일치기라도 좋으니 나의 행복을 위해 훌쩍 떠나보는 경험을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마음에 좋게 남았던 저자의 마지막 문장은 정신력은 아무런 힘이 없다입니다. 처음 들으면 조금 놀라게 되는 말이죠. 우리는 어릴 때부터 정신력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말을 정말 많이 들으며 자라왔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어쩌면 이 말이 굉장히 잔인한 말일 수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더는 못하겠다라고 느끼는 순간은 사실 마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몸이 이미 우리에게 힘들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신호를 민감하게 알아챘기 때문에 피곤해지기도 하고 집중이 잘 안 되기도 하고 때로는 겁이 나거나 포기하고 싶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자는 말합니다. 억지로 정신력을 끌어올리는 노력보다도 우리를 실제로 편안하게 만드는 환경의 변화가 더 중요할 때도 있다고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는 전 영상에서 소개했었던 루틴의 힘이라는 책이 떠올랐습니다. 그 책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성공한 사람들은 의지력 하나로 모든 것을 버텨낸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이 행동할 수밖에 없는 루틴과 환경을 미리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정신력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지금 힘들다는 신호를 계속 무시한다면 결국 번아웃이 오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그래서 공부가 잘 안 되거나 일이 막힐 때는 억지로 앉아서 버티기보다 잠깐 창문을 열어 방 안의 공기를 바꾸거나 제자리에서 몸을 조금 움직여 보거나 잠깐 산책을 다녀오는 것처럼 몸을 이완시키고 문제를 조금 더 넓은 시야에서 바라보는 시간이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느끼는 피곤함과 힘듦은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환경, 기회, 타이밍 같은 여러 조건들이 잠시 맞지 않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너무 스스로를 몰아붙이기보다는 오늘의 나를 조금 더 괜찮게 만들어줄 작은 변화들을 한번 떠올려 보면 어떨까요? 이 내용을 읽다 보니 최근에 본 한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유튜브 채널 띠입에서 만든 콘텐츠였는데요. 영상 속에는 직장인들이 모여서 각자 자신이 하고 있는 자기 개발에 대해 열심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운동을 하거나 외국어 시험을 준비하고 재테크를 하는 등 끊임없이 새로운 목표를 위해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여자 직장인은 문득 나는 특별히 하는 게 없는 것 같은데 라는 느낌에 눈치를 보게 됩니다. 한창 열띤 이야기가 이어지던 중 그 여자는 갑자기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하늘을 봐야 해서요. 그리고는 곧 그 자리를 벗어나죠. 이 장면이 저에게 참 인상 깊었습니다. 물론 자기 개발도 분명 가치 있는 일입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죠. 하지만 때로는 오늘 하늘은 어떤 색이었는지, 바람은 어떤 느낌이었는지 잠깐 올려다보며 세상의 것들을 잠시 내려놓는 시간도 어쩌면 그 어떤 자기 개발만큼이나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리뷰를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스쳐 지나갔던 문장들 속에도 각자 저마다의 의미와 가치가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그 문장들 중 일부는 누군가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드는 더욱 특별한 위로를 건넸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저자처럼 나를 위해, 그리고 나를 조금 더 잘 들여다보기 위해, 그리고 때로는 나를 다독이고 사랑해주기 위해 그런 문장들을 조금 더 유심히 바라보고 천천히 담아내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그냥 흘려보내기보다는 잠시 멈춰서 한 문장에 마음을 두어보는 여유를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런 순간들이 쌓여서 나를 조금 더 단단하게 그리고 따뜻하게 만들어주지 않을까요? 이상 오하림의 나를 움직인 문장들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